PD님 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가 어디죠? 동작구 상도동. 네, 상도동에 있는 상도 15구역에 있는 물건을 지금 보고 어디 가고 있습니까? 상도동 279번지에 있는 모아타운 물건을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15구역 물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여기 뭐 뜨나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상도 15구역 신통 물건을 받고 또 이제 모아타운 물건을 보러 갑니다. 이 상도 15구역이 구역이 굉장히 커요. 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죠. 네. 그래서 일부 평지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언덕에 있고 279번지는 저 위에요. 그래서 다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도 15구역에 있는 물건도 굉장히 좀 걸어 올라오는데 언덕이 심했는데 조금 더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어때요? 거의 산에 올라가는 기분이 들죠. 네. 실제적으로 저 앞에 산이 있어요. 국사동. 아, 저 뒤에 네. 산이군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 일대도 원래는 산이었지 않았을까. 다 깎아서 이제 주거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등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아타운 279번지가 올해 2월에 선정이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모아타운이 올해 7월부터 선정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늦었으면 선정이 안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동일 30%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0%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 선정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279번지 모아타운 있고 앞에 상도 15구역, 그 앞에 상도 14구역 있잖아요. 네. 그 상도 14구역 바로 옆에 상도동 202번지 일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모아타운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7월 1일 전에 선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정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모아타운 포기하고 이제 신속통합계획 준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모아타운에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 지분 쪼개기나 건물 쪼개기나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바뀌었고, 그나마 이제 279번지 1원이 선정이 돼서 이제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도동은 입지가 어때요? 좋습니다. 왜 좋아요? 주요 일자리까지 출퇴근하기가 편합니다. 예. 조금씩 이제 대답이 맞아가고 있어요. 네. 상도동이 입지상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그렇죠? 네. 앞에 7호선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서부선 생기거든요. 아. 이제 장승배기 역에도 서부선이 지나가긴 하지만 이 279번지 바로 옆에 또 신상도역이라고 생겨요. 이 서부선이 2028년도 개통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서부선 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강남도 갈 수 있고 여의도도 갈 수 있는데, 강남이든 여의도든 고소득의 일자리잖아요. 네. 결국 이제 고소득의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입지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상도동 일대가 어때요? 여기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79번지 1원, 상도 15구역, 상도 14구역, 그 앞에 뭐가 있죠? 상도 242번지 1원 뿐만 아니라 장승배기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지주택으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2000세대.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인 데가 2군데 더 있어요.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그리고 여기서 보이면 저 아파트 보이세요? 네, 뒤에. 아파트 보이죠? 네. 저희가 상도 11구역이었어요. 쟤도 재개발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최근에 네, 지어졌겠네요. 작년에 입주를 했죠. 그래서 이 일대 다 합치면 1만 세대가 넘어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대단지죠. 근데 우리 저번에 노량진 갔다 왔었잖아요. 네. 노량진 뉴타운인데 몇 세대였어요? 전체? 9,000세대. 노량진 뉴타운보다 더 큰 게 여기 생기는 거예요. 물론 입지는 노량진이 더 좋긴 하죠. 근데 노량진하고 여기하고 뭐예요? 길 하나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입지가 별로 나쁘지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용 84 여기 아파트가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20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와.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여기 엄청 큰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면 이런 불편한 언덕도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이런 것도 다 평지로 만들어요? 완전히 평지가 되지는 않지만 계단식으로 이제 만드니까. 네. 네. 중간중간에 너무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하겠죠. 네. 근데 뭐 주차장이야 지하로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건물에 다 왔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투자하는 목적을 명확 건물주가 됐다는 얘기는요. 자, 279-42번지. 네, 맞습니다. 건물 상태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붉은 벽돌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샤시들도 예전 그대로 샤시들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저기 3층만 좀 바꿨네요. 근데 오늘 물건은 3층이 아니에요. 2층입니다. 오늘 빌라가 1996년도에 지어졌어요. 강 PD님보다 나이가 좀 많나요? 네. 그리고 201호예요, 2층. 이런 구축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몇 층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3층이요. 네,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우리가 단기 매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3층 이하로만 보실 걸 권장드려요. 네. 왜냐면 4층, 5층은 임대는 맞춰질 거예요. 전세, 월세도 맞춰지는데 매수자가 붙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 매도가 조금 어렵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물건 보는 거예요? 재개발이요. 맞아요. 재개발 물건 보는 거기 때문에 3층이든 4층이든 지하든 큰 상관은 없다. 뭐 하려면요? 이제 아파트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네. 어쨌든 우리는 상관없이 201호고 이 물건인 것 같아요. 여기가 1층인 것 같아요. 언덕이기 때문에 이게 1층처럼 보이긴 하지만 비공일로 돼 있을 거예요. 지하층. 그리고 1층, 2층일 거예요. 그러면 201호 이 물건이네. 샤시가 내부 샤시도 그렇고 바깥쪽 샤시도 그렇고 그냥 예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거실인 것 같고 이쪽에 그래도 서비스 공간이 좀 있죠. 네. 그래도 발코니가 있습니다. 확장형 발코니라 불법 사항은 아니죠. 저 사실 요즘 빌라 보면 다 확장을 해버려가지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빌라는 차라리 이렇게 예전에 좀 넓은 빌라, 발코니가 있는 거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차가 문제겠네요. 토지가 지금 명확하진 않는데 여기에 한 2대 정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기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고무 패딩을 좀 깔아놓은 것 같아요. 3, 4, 5대 가능하고요. 왠지 뒤에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신통 빌라보다 읽어보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확실히 옛날 빌라죠. 네. 대부분 이런 빌라가 여기서는 정상이에요. 네, 뒤에 가능하네요. 여기 6대, 7대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래도 꽤 되네요. 뒷면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뒤에도 출입구가 있어요? 앞뒤 출입구가 다 있네요. 그리고 세대는 9세대, 9세대인데 7대 가능하다. 28년 된 주택치고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하 1층. 근데 저 앞쪽에서 봤을 때는 거의 1층으로 들어오는 거고 네. 실제상으로는 여기가 1층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 경매 정보지도 아직 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보면서 물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물건은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권은 8.9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20평이에요. 꽤 넓죠? 네. 넓습니다. 감정가는 4억 5,400이고 현재 신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유찰된다라고 하면 3억 6,30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네. 십몇 회 유찰되고 유찰 많이 될 때 촬영하던데 저희는 왜 신권을 촬영을 해요? 신권에 조사하기가 편해서인데 이거는 경매 초보이신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사항이 2가지가 있어요. 질문 잘 주셨어요. 첫 번째가 시세하고 감정가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감정 시점하고 현재 시세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 평가를 누가 해요? 감정평가사들이. 네, 사람이 합니다. 네. 그래서 각자 관점이 있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금의 시세가 아니에요. 감정가 대비 몇 프로 하락했다, 폭락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2번째는 최저 매각 가격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지금 5억이에요. 네. 근데 최저 매각 가격이 3억이다. 그래서 뭐 2억 폭락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막 초보이신 분들이 보면 어때요? 3억 초반에 조금만 올렸으면 이 낙찰 받겠다. 엄청 저렴하다. 라고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매는요, 요행이 없어요. 될 만한 가격에 입찰을 해야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몇 프로 하락했다 아니면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다 이거는 그냥 속임수예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사하는 거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 낙찰TV랑 결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신권에도 오고 한번 유찰됐을 때도 오고 하는 거죠. 권리 분석도 마저 해야겠죠. 네. 권리 사항을 좀 볼게요. 자, 오늘 물건은요. 2009년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을 합니다. 근데 채권 금액이 좀 작아요. 채권 금액 다 합쳐도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너무 적은데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채권 금액이 작은데도 처리를 안 하고 있나 봤더니 이게 건물 등기를 보니까 상속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우자분이랑 자녀분 4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유자 5명에게 상속된 물건인데 서로 좀 합의가 안 됐나 봐요. 가끔 우리가 상속받으면 서로 합의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정한 근저당을 아무도 안 갚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경매가 나온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의사소통이 되고 상의가 되고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경매에 붙이는 것보다 일반 거래로 매도하고 그다음에 돈을 지분만큼 나눠 가진 다음에 각자 뭐 상속세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이제 경매까지 나온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공유자분 중에 한 분이 저기에 실제 거주를 하더라고요. 뭐 스토리는 그렇지만 어쨌든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우리가 낙찰 받는다라고 해서 뭐 인수되거나 문제가 될 요소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임의 경매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나온 물건입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끼리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쪽인 것 같은데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다. 창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아무도 거주를 안 하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빨래라도 걸려있고 해야 되는데 옆집이든 윗집이든 뭐가 있어요? 빨래도 있고 마늘도 있고 짐들 있잖아요. 사실 누가 살고 있으면 안에다 짐을 놓기가 힘들거든요. 밖에다 짐을 다 빼놔야 되잖아요. 저 너무 깨끗하네요. 저 뭐가 없죠? 지금 창 안쪽에는 커튼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안 보이는데 왠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근데 창문을 열고 가셨네요. 네, 비도 오고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나? 아니면 여기에 모아타운의 가치를 모르고 계시나? 이게 만약에 공유자가 상속받은 물건이 아니고 소유자가 한 명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협의를 해서 사갈 수도 있는 물건일 것 같은데 네. 뭐 이 정도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나온 물건이라고 하면 한 분 한 분 연락해서 합의하기가 좀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낙찰 받으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현재 아무도 안 살고 있다라고 하면 명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우리 경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집 몇 개 갖다 놓고 명도비 요구하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도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했더니 쉬운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꼬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자 5명이 다 명도비 달라고 하면 어때요? 끔찍합니다. 네, 속 시끄럽죠. 골치 아픕니다. 저기 보면 세탁기도 지금 없잖아요. 세탁실이 유일하게 저기 하나일 텐데. 그래서 공실일 가능성이 크고 이거 윗집 아랫집 한번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내부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이게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네요. 9월 29일 날. 공공관리로 하네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계인지. 이게 동의서를 아마 한 번 더 거둘 거거든요. 공공관리가 뭐예요? 이거는 원래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민간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공공관리는 누가 주도할까요? 공공이 주도하진 않고요. 네. 공공하고 민간하고 손붙잡고 하는 거예요. 같이 협의해야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는 있어요. 이름을 바꾸는 게 나을 텐데.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201호였잖아요. 네. 이 편물이 깨끗하네요. 그럼 누가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 문 봐.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이었을 거예요. 네. 28년 전에. 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지금 와서 굉장히 클래식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는데 왕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양 같잖아요. 네. 계단이 조금 가파릅니다. 협소하고. 아이고, 뭔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거미줄도 차 있고 먼지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쌓이진 않을 텐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실제로 거주는 안 해요. 짐은 갖다 놨어요. 2,400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골치 아플 수도 있겠네요. 경매를 좀 아는 사람이네요. 그럴 수도 있죠. 경매를 아는 사람이 경매 그것도 말이 안 되네요. 네. 4층은 또 꺾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층을 다 쓰고 있나 봐요. 와,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조심해야겠는데? 그리고 여기가 옥상인 것 같은데 문이 잠겨 있어요. 옥상 문이 잠길 일이 개인 짐들이 좀 많나 보네요.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가건물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개인짐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좀 협소해서 오르고 내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야. 맞아요. 이게 창고 시설 같은 걸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로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죠? 카메라로 하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보이네요. 근데 옆에 어떻게 저기 위에 창이 있어요? 창까지 그냥 만들어 놨나 봐요. 와. 신기하네요. 좀 계단실 위로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확실히 옛날 구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웃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생긴다. 여기에 입주하세요? 201호 물건 좀 보러 왔는데. 200이요? 여기 밑에 층인데. 네. 안 계셔가지고. 그럼 어디 가셨나요? 550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입주민분을 잠깐 좀 만났는데 201호에도 거주하신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아무도 거주 안 하는데 창문을 저렇게 열고 갔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빌라이긴 맞네요. 그렇죠? 네. 아이고. 어쨌든 이 빌라도 그냥 오래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손보면 되지만, 근데 이게 재개발 물건이니까 일단은 뭐 진행 사항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들려서 시세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부동산이랑 그다음에 우리 추진이도 한번 들려서 정확한 사항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모아타운이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아타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네네. 물론 단점도 돼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쪼개기 하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여기에는 물건을 사는데 지자체 허가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네. 자, 우리 신통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물건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아파트 받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게 가격이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처음에 구역이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나고 사업 시행 인가나고 관리 처분까지 갈 때까지 각 단계별로 가격이 어때요?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시간도 줄어들고 리스크도 줄어들기 때문에 관척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다, 신속통합기획이다, 매도가 쉽지가 않죠. 네. 하지만 우리 모아타운은 어때요? 그런 거에 제약 없습니다. 네,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단기 매도도 가능하지만 지켜봤다가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진행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확실하게 시세 차익을 크게 먹고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근데 진짜 반대로 말하면은 기획부동산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선정 방식이 바뀐 거죠. 네. 기존 거는 이제 모아타운이 현재 97개가 있거든요. 네. 80개는 좀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이쪽 모아타운 279번지 1호는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부동산에 다 왔나요? 네, 저희 앞입니다. 네, 들어가시죠. 279번지 모아타운, 그거는 갭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거는 1억. 1억대도 있어요. 지금 2억 9천에 내놨는데 1억 7천에 살고 있어서 갭이 1억 2천인데요. 그것도 방 3개예요? 네, 3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추천해드리려면 물건이 잘 안 나와요. 수준이 잘 되다 보니까. 네. 279번지? 여기는 투자금이 좀 적게 들죠? 그렇죠. 이건 1억 3천.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가 얘네 있네? 3억 3천, 3억 4천이네? 근데 주차 가능한 게 얘고 얘가 3억 4천. 근데 또 4층이구나. 이 모아타운도 조금 재개발 진행 가능성이 좀 높죠, 여기는? 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신청서 일단 접수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모아타운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확실히 아까 상도 15구역 물건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긴 하죠. 네. 방 3개짜리라고 하더라도 3억대? 비싸면 이제 뭐 4억대 정도까지. 갭으로는 뭐 작은 거는 1억 2천부터 또 있네요. 그래서 상도 15구역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하면 돼요? 옆에 모아타운 하면 네, 모아타운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물건의 가격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초기 단계여서 토지 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시지가 대비해서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와 있던 매물들이 4억대도 있었고 3억대도 있었고, 근데 공시지가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보통 2.3에서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물건에 매물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한 3억 7천에서 4억 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거래는 그거보다는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 2월에 선정이 됐잖아요. 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좀 많이 올려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게 많이 올려놓진 않았어요. 그냥 뭐 매도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 분포가 편차가 좀 차이 나요. 근데 이것도 진행이 되다 보면 점차 가격이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오늘 물건 방 3개고 화장실이 2개고 그리고 면적이 꽤 넓어요. 수리까지 해놓는다라고 하면 뭐 그 정도 선에서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물건은 전세가 좋을까요? 월세가 좋을까요? 전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 갭으로 해서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갭으로 팔아도 되죠. 근데 전세를 맞추면 아까 옛날 건물이었잖아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전세 한 2억 선에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전세 2억을 맞춘다. 그럼 갭이 얼마예요? 1억 5천이요. 1억 5천이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취등록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내 투자금이 1억 6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인데 1억 6천 놓고 있기가 좀 그럼 아쉽습니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월세가 낫지 않나 싶어요. 대출 받아서 월세 세팅하면 되는데 대신 지금 월세 세팅을 하면 한 마이너스 2, 30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투자금은 적게 잡히니까. 물론 이제 얼마에 입찰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투자금이 한 7천만 원 안팎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 매월 마이너스 2, 30은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월세는 매년 올라가죠. 네. 그리고 일부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 월세를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금리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점차 간격이 좁아지면서 어느 순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도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월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 진행 사항도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저기 추진위원회도 한번 들려보시죠. 네. 모아타운 279번지죠? 아, 네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진행이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모아타운 98곳이 선정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네. 98곳을 대상으로 공공관리를 신청을 하라라는 공고가 떴어요. 8월 1일 날. 저희는 지금 공공관리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관리계획 수립 전이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맞춰라는 동의를 달랐고 최종 동의율은 30%를 맞춰와라는 요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접수를 이미 했는데 최종 동의율은 달성한 상태예요. 30% 이상으로 접수를 한 상태고 목표 동의율을 70%, 80%로 맞추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선정 당시에 동의율은 몇 프로 정도 나왔어요? 60% 이상 나왔어요. 그분들이 다시 다 동의는 안 하나요? 그쵸. 재개발자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요. 개인정보를 주는 거에 대해서 머뭇거리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미 줬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자꾸 의심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공공관리가 도대체 뭔데 싶으신 거고 계속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진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게 올해 2월에 선정됐을 때 동의율이 60%가 나왔대요. 와. 이게 30%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상도 15구역은 그래도 3,200세대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800세대 내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상도 11구역이었던 클라베뉴랑 크기가 비슷한 거죠. 아. 그러니까 사업성이 엄청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추진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공공관리 방식으로 지금 다시 접수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 속도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11월 15일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목표는 한 7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대요. 다만 우리가 선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한 번 동의를 받으니까 약간 좀 의심쩍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하고 있고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공공관리 방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아타운도 진행하는데 좀 안정화가 되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모터는 보통 5년에서 7년이라서 걸리나요? 그것도 사람 동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모아타운이든 신통이든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소화된 건 맞아요. 네. 근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특히 뭐가 중요해요? 동의율. 네. 조합 설립 인가하려면 80%의 동의율이 필요해요. 신통이나 다른 거 대비해서는 동의율이 더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모아냐 아니면 신속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진 않아요. 지금 건축자재 비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최대한 빨리 선정하고 확정하고 빨리 진행하는 게 추가 분담금을 또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추진위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서두르지 않을까 합니다.
상도 15구역도 그렇고 모아타운도 그렇고 반응들이 다 좋네요. 여긴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다만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동의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웬만하신 분들은 동의를 다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재개발할 때 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재개발할 때 네. 크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승계가 되는지 여부 가장 중요하죠. 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동의율 부분, 세 번째는 이제 사업성까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죠.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 후라고 하면 조합원 자격이 승계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낙찰 받았는데 승계가 안 된다, 어떻게 해요? 현금 청산 대상이잖아요. 와.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죠? 네.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고 하면요, 확인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낙찰 받고 내가 동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모아타운 279번지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두 번째는요, 동률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고시 지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동의율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전이다, 이제 선정 막 됐다라고 하면 선정 당시의 동의율을 한번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민들의 의지를 우리가 미리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처럼 취진이를 직접 가본던가 전화를 하던가 해서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사업성인데, 사실 사업성은 사업 시행 인가 나기 전에는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 대비해서 얼마나 분양을 하는지, 두 번째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건축 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분양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을 짓는데 한 13억, 14억 필요한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뭐 7억, 8억이다. 이거 분양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주변 아파트까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상도 11구역의 클라베뉴가 작년에 13억 9천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을 했었고, 처음에 조금 미분양이 났었는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올해 다 완판이 됐었고, 그다음에 정 PD님이 입찰했다가 떨어진대. 신대방 상거리역에 있는 보람의 자이, 보람의 자이가 지금 15억 찍고 올라가죠. 그래서 상도동 대부분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분양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상도 구역이 나쁘지가 않아요. 진짜 네, 좋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개발이 진행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물건은 투자금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하지만 초기 투자금은 7천만 원이지만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까요? 그래도 15억은 넘길 것 같습니다. 뭐 15억 이상 가겠죠. 네. 저 20억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가면 이 일대에서 가장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20억까지 가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오늘 물건은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내 초기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 봐야 돼요? 이렇게 극초기 재개발 물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 이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해 놓으시면 좋죠. 맞아요. 돈이 부족하면 뭘 투자해야 돼요? 네, 시간과 네,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동산은 코인이나 주식이랑 달라요, 그렇죠? 코인이나 주식은 막 뭔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여기서 뭔가 승부를 보기를 다짐했다라고 하시면, 이 약간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림의 미학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딘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청약 해지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고 가시죠. 네. 갑시다.